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유치권이 신고된 주상복합 물건이 있는데 용감하게 호랑이가 우글거리는 호랑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의 해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서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서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유치권이 신고된 오피스텔 경매 사건, 전용 면적은 7평, 감정가 5,500, 4차까지 유찰이 돼서 5차 최저가는 2006년 10월 18일 1,320만 6천원, 결과는 단독 낙찰이 되어서 1,398만원에 낙찰이 되었고요. 속전속결 매도 결과 3천만원에 매도를 하고 해당 사건은 종결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경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사건은 2006년 10월 18일 낙찰이 된 인천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경매 물건으로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전용 면적은 7평, 그 다음에 대지권은 2.1평, 네, 감정가가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5차 최저가가 2006년 10월 18일 1,320만 6천원에 나와가지고 제가 단독 입찰을 해서 1,398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경매 사건이 약 한 45건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45번, 물건 번호가 45번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단독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낙찰받은 경매 사건이 요겁니다. 요 물건 번호 18번 요건데 지금 최저로 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 1,350만원, 여기 하나가 또 있었네요. 1,350만원짜리. 요거는 3층인데 평수가 조금 작으네요. 감정가도 작고 평수도 작고 요거는 지금 평수가 건물이 5.4평, 제가 낙찰받은 것은 7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낙찰을 받았으니까 물건을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해당 호수에 누가 드나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만의 방법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유치권자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점유자가 소유자와의 임대차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유치권자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점유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사 결과 점유자는 소유자와의 임대차 관계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의 효력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거주자한테 쪽지를 써서 넣어놓고 갔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이 되었으니까 언제까지 비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거주자가 유치권자를 들먹이면서 비워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임대차 계약을 누구와 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임차인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오케이, very good,
방 비우는 것을 거절하는 임차인은 대뜸 거칠게 나와서 저랑 한바탕 육두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쫓아갔죠. 정말 패대기 쳐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쫓아가서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언제까지 비워주면 되냐고 하더군요. 거기에서 저는 오케이, 여기서 끝이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비용 100만원 줄 테니까 언제까지 비워달라 했더니 어차피 세를 줄 거면 자기한테 다시 세를 달라고 하더군요. 참, 이거 너무 쉽게 풀려나가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바로 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차인은 몇 개월 살다가 이사비 100만원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3천만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해당 주상복합 건물은 수십 개의 경매 물건으로 인해서 건물 관리가 상당히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비도 그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도 유치권자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관리비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청구를 하는 등 관리가 부실해서 빨리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기로 해서 매도를 하게 된 겁니다. 매도 금액 3천만원, 그걸로 끝입니다. 제가 낙찰을 받고 그 이후에 얼마 안 쓴 다음에 이 물건들은 전부 경매 중지가 들어간 다음에 새로운 사건 번호로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들이 우글거리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유치권 물건은 공사업자들과 상당히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유치권자들을 다루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공사업자들 또 공사 인부들이 좀 거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친 사람들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유치권 물건을 해결할 때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들이 과연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꽃갱이 들고 삽자루 들고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유치권이 신고된 오피스텔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치권 경매 물건은 정확한 자료 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친 다음에 해결의 로드맵을 갖고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다음 물건 소개는 간석동 선순위 임차인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정가 6천만원, 낙찰가가 약 한 1,300만원 정도 되었던 물건인데, 이 물건도 드라마틱한 어떤 그 해결 과정이 있었는데 다음 편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